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BBK 대표였던 김경률 씨가 어제 강제 추방됐습니다. BBK 사건은 한국말도 유창하지 못한 한 재미교표 청년이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한 업체 사장에 의해서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받았던 사실부터 사건 전체가 의혹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당시 검찰은 1위 지지율의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죠. 사실 국민 다수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사가 면죄부 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을 뽑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명박에 투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투표한 것이다. 비리가 있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왠지 내 부동산, 내 자산이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자신의 욕망에 투표한 것이다. 보수는 능력 있는데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청렴한데 분열로 망한다는 오랜 프레임이 있습니다. 부정의 힘으로 그 덕에 발휘되는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요?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간다는 거, 그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이번 대선에선 저 오래된 프레임이 산산조각 나는 대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 지금으로부터 2시간 반 후네요. 10시 반에. 예, 3시간 반 후요. 그렇군요, 3시간. 더하기 빼기 가지고. 네네. 오늘 발음은 생보다 잘 안 된다 싶었으나,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더하기 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3시간 반 후에. 네네. 이 관련 뉴스가 이제 많죠, 아주. 예.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열립니다. 포토라인 마련돼 있는데요. 법원에요. 메시지를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시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왜냐면은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예. 네, 이미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취재진 포토라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혜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하에서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다는 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외부 출입문, 그 바로 앞에 포토라인을 보통 치거든요. 주요, 피의자들이 올 때. 저도 이 포토라인을 많이 썼습니다만. 거기 쓰게 되면 마이크를 반드시 들이대죠. 대부분. 근데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무슨 잡범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본인이 싫더라도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거든요. 그냥 뭐 대통령 특권 누리라고 대통령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아무 말도. 예, 지난번에도 아주 짧게 8초 하고 갔습니다. 국민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예. 있었으면 원래 지하로 가게 돼 있는 것도 그냥 정상적인 출입문으로 가려고 했겠죠. 말을 하려고. 근데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는 거죠. 예.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고, 일반 국민들에게. 근데 지지자들에게는 또 할 말이 있어요, 보니까. 예, 대신에 지지자에게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지난 27일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건가요? 김주복 근해동산 회장한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박사모 말고 또 다른 이제 팬클럽이잖아요. 근해동산. 네, 2008년에 만들었더라고요. 뭐랄까, 그 팬클럽 명이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해동산. 팬클럽, 이름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웃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보냈다, 따로.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도
박사모에 100만 통의 러브레터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자신의 팬클럽과만 소통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자,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끼리도요, 싸움이 일어났었는데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가 애국이란 이름으로 단체를 알리려고 덤벌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엄마 부대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 부대 회원들이요, 우리가 좌파냐 이렇게 소리치면서 싸움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동 언론에 보도돼 왔던 그 돈을 받고 동원됐다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다, 애국으로. 자신들은 순수하고 그쪽은 자신들은, 순수하지 않다, 그렇죠. 이거죠.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나온 사람들인데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덤태기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부대를 지목한 거죠. 네. 이런 일도 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 이분들은 계속 자택 앞에 있을까요? 구치소 앞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네, 자택 앞은 한동안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요. 네, 거기가 예. 거기 이제 없다면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좀 편해지겠네요. 그 앞에 주민들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바로 붙어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서요. 안전상의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서 이제 폭력적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네. 기자들을 때린다거나 실제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때린 자기들끼리 사람들. 싸운다든가 소리도 소음이지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손봉규 변호사가요. 어제 검찰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난주 22일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던 때만 하더라도요. 검찰 가족에게 경의 표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또 입장을 바꾼 거죠. 손 변호사는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데 검찰이 이를 뇌물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변호인단이 일관된 전략이 뭔지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그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큰 사건에 중요한 사건에 메시지는 일관돼야 되고 전략도 항상 유지돼야 되는데 뭐 그때 바뀌니까.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요. 똑같은 검찰을 향해서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가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네, 일주일 만에 바뀌었죠. 이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에요.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그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그때그때 반응해야 되니까 변호인단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세월호 관련 뉴스 뭐 없습니까? 네, 오늘 원래대로라면요. 세월호가 목포를 향해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계획이요. 불투명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현장의 파도가 계속 높아서 오늘 오전 5시 현재까지도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동물뼈 소동에 이어서요. 현지 날씨까지 나빠지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뭐 서둘릴 이제 배가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하루 이틀 더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궁금한 거는 이 동물뼈 결국 이제 돼지뼈. 이거 족발뼈거든요. 네. 18cm나 되기 때문에. 네. 족발뼈인데 전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왜 족발뼈가 나왔는지. 이건 굉장히 의외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작업자들이 족발을 시켜먹고 버린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닐까요? 바로 옆에 작업화가 같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네, 동물 돼지를 싣지는 않았다고 했으니까. 예, 해수부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워낙 파악하지 못한 정황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동물뼈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게 족발하고 뼈하고 사람 뼈하고는 보자마자 다르거든요. 대단한 전문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데 예,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현장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었다라는 네. 방증이죠. 그냥 작업자들만 있었고
참 어설픈 대응이에요. 지금 헬스부가 선체조사위원회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요. 가족들과, 예. 어제 팽목항 찾았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그런데 10분 만에 가족들이 오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합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예. 가족들은 합의문에다가 미수습자 수색 방식을 가족들과 사전에 합의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수습자 수습 최우선으로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조사위 쪽에서는 합의는 권한받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라고 밝혀서요. 아니 저는 가족들은 이해가 가요. 가족들이 정부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태 이 3년간이나 이렇게 질질 끌어왔고 지금 뭐 뼈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유실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유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벌써. 계속해서 드러나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미수습자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방식도 합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해수부가 조사위 측에다가 이 수색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사위는 또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맞아요. 양쪽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이건 정부가 권한을 선체조사위 쪽에 주든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해수부가 합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몇 명 내세우고 해수부는 뒤로 빠진 거거든요. 예. 선체조사위는 잘못이 없어요. 여기서는. 가족들도 요구할 만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뒤에 숨어버린 거죠. 현재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건. 정부가 잃은 신뢰이고요, 이게. 자, 세월호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미수습자 수색 관련해서요, 새로운 두 가지 변수가 생겼다라고 어제 JTBC가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가 뻘과 3km 이동 경로입니다. 동물뼈는 뻘과 깊숙인 채 발견됐거든요. 네. 미수습자 유해는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뻘을 막 퍼가지고 포대에 담잖아요, 그냥. 네,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포대에 담기 바쁜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배가 나왔고, 이제 뭐 하루 이틀, 3, 4일 더 걸려서 무쇠 도착하는 게 뭘 중요하지 않아요. 미수습자 가족들도 이게 당장 빨리 되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서두르는 거예요. 정부가 선체 조사하기 전에 실내 조사 관련해서 5일에서 10일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한 달 이상 잡았었거든요. 그전에는 무조건 길게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면 짧게 잡아서 한편으로는 지금 정치권이 이제 대선 전국이라 이런데 뛰어다니면서 신경 못 쓰는 이 기간 내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급합니다. 정부가, 정반대로. 그러니까 불신을 사는 거죠, 계속. 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가능한 빨리 찾아서 미수습 유해들을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가족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괜찮대잖아요. 잘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해달라고. 자, 다음은 지금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최순실 관련 뉴스 말고, 대선 경선 관련 뉴스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충청권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1위를 차지했는데요. 47.8% 득표했습니다. 이 충청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었거든요. 그 지역 지지율. 최근에는 좀 앞서긴 했지만. 근데 이제 안희정 도지사가 역전을 한다면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해서 사실은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예. 네, 결선 투표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낮아졌다고 말하는 거지, 사실상 결정됐다고 말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이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거든요. 안희정 도지사가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다면 PK는 문재인 후보가 두세 배 강하고,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수도권에서 역전을 노린다고 말하고 후보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더 강해요, 또. 현실적으로는 2위 싸움이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누가 2위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2위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저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서 2위를 하겠다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전략이었으면 이제는 그 전략대로 가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전략으로 어떻게 2위를 하느냐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대선 이후에 이 두 후보들의 중장기 정치적 생명이 걸렸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른 당의 경선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손학규 후보 쪽에서 여론조사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해서요,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했답니까? 여론조사 비용 5천여만 원을 절약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안 후보 쪽에서는 이런 제안을 일축해서요, 예정대로 여론조사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4월 5일이라고 후보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4월 5일이 원래 결정됐었는데요. 세월호 인양 소식과 함께 4월 4일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5천만 원 절약하고 싶겠죠. 지금 1위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후보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경선 중에 룰을 변경하자고 요구한 거니까,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겠죠. 선관위 측에서, 국민의당. 이해는 갑니다. 지금 할 때마다 5천만 원이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내일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데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김진태 의원의 공방이 극에 달했습니다. TV토론 나와서요. 두 후보가 서로가 재판 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그건 맞는 말이죠. 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당은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 재판 걱정하지 마시고 김진태 의원님 선거법 재판이나 고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유력한 후보 2명이 둘 다 기소된 상태인 거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너 재판이나 걱정해 뭐 이런 얘기가 왔다는 거죠. 네, 우리 당이 큰일 난다. 혹시라도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요. 말은 각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 장면을 보긴 봤어요. 예. 뉴스공장에 저희가 잠시 후에 시작되는 내부자 들리는 코너가 있어요. 이 두 분을 모시고 싶어요. 빵 터질 것 같은데. 게다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연대하기 위해서 친박계 출당할 수 있다. 이런 홍 지사 이야기가 나오자요. 새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리려고 키우던 애들 구박해서 내쫓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비유도 한 겁니다. 김진태 후보는 적어도 홍준표 후보보다는 비유가 참 약해요. 이 비유가 이제 정치권에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원래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김진태 후보는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이 비유는 무슨 뜻인지 알지만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썩 기분 좋은 어딘가에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비유가 아니거든요. 예. 내공을 학원 같은 데를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대권 주자로서 첫발 내딛었는데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예방했다고 합니다. 뉴스가 별로 안 나는 거군요. 인연이 특별하죠. 원래 이회창 전 총재 시절에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정계 입문을 했었죠. 자, 그리고 BBK 관련해서 왜냐면 앞으로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엔 다시 부상할 게 틀림에 없어 보이는데 뭐 뉴스 있습니까? 네, 어제 결국 강제 추방당해서요. LA로 나갔습니다. 김경준 씨는 LA에서 또다시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 가능성 있냐 물어보니까 일주일 이내에 고려해보겠다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이 자주 나올 것 같은데 키워드 몇 가지만 이제 오늘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네, 이 키워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BBK 사건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2000년에 시작된 거거든요. 불거진 건 2007년, 17년 전 사건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BBK에서 나중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로 바뀌는데 그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주가 조작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수백억의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당시 대표였던 김경준 씨가 300억을 들고 튀었다. 요약하면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인데 근데 이 BBK 종자 돈이 다스라는 회사에서 나와요. 그런데 190억이 이 190억은 도곡동 땅을 팔아서 다스에 넣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주인이 옵셔널 벤처스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군지를 찾으면 범인을 찾을 수 있다. 요약하면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자 제목 하나 정도 읽고 끝내죠. 네, 관광업계의 사드보복 피해 규모가요 메르스만큼 심각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만 하겠네요. 이 통계는 저희가 따로 자세히 저희 경제 코너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나지 않는 전쟁의 저자 안민석입니다. 아, 그런 책을 쓰세요? 책이 다음 주 나오는데요. 네. 이게 제가 최순실 이제 다음 주가 추적한 지 1000일째 되는 딱 3년 되거든. 3년. 1000일 정도 본인의 넘어서. 최순실 추적기? 예, 최순실 추적 1000일 기록기인데요. 직접 집필하셨고? 예. 이거 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보니까 제 일기장을 다이어를 보니까 한 500명을 만났더라고 3년 동안에. 그 중에서 한 200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김어준 총수도 등장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김성태 사무총장님이 3번 등장을 하고요. 무려 3번이나. 그래서 이게 100만 부 베스트셀러를 출판사에서 예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0만 부 팔릴 예정인? 예, 네, 예정인. 네. 그래서 100만 부 넘어서부터는 101만 부부터는 네. 그 책 그 수익금을 여기 뉴스공장 우리 가족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도록 그렇게 제가 절대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저 겸손하지 않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이제 집필자의 참 모습을 또 우리 청취자들이 다 이게 다음 주,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요? 그러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네. 이 1000일의 초적기를 책으로 엮어낸 아직 것이죠. 내용을 안 보셨죠? 그런데 저도 이 방송 준비하기 이전에 좀 들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안민석 본인이 다 의원의 했다는 처절한 진정성이 거의 다 담아 있는 거죠.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완패하지 않으려면은 이 책을 필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진보 진영에서도 정권 창출을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또 이 책을 필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들 손에 이 책 끝나지 않은 전쟁 엔드리스 워 엔드레스 워. 예. 100만 부 끝나지 팔릴 않는. 거라고 출판사에서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데. 이제 책장사- 만원 겁니다. 책장사 이제 그만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사무총장님 더 이상 아니시더라고요. 예. 네. 하나는 지난주에. 아니, 다 들리거든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사의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저랑 상의도 안 하고 관두셨어요? 저희가 페널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방송 불가 용어가 갑자기 등장한다든가 사회 풍속을 저하한다든가 또는 토크를 방해한다든가 또는 지난주처럼 갑자기 사법부에 대해서 뜬금없이 공격을 한다든가 이럴 때 마이크를 확 꺼버립니다. 그거는 저하고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 네 가지가 다 이제 안민석이 해당 사항인데. 그렇죠. 특히 지난주에 뒤늦었지만은 이제 교통방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제야. 지금까지는 거의 편파적으로 그냥 안민석 의원의 독단에 의한 방송이 그냥 안민석 의원님 마이크 자행되더라도 반 이상 내려가지 아무도 않을까. 이걸 터치 안 했거든요. 아침에 교통방송 출입구에서 우리 김호준 공장장이 저를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심각하게 의원님 지난주에 그 사법부에 대한 과한 표현 오늘 좀 해명하시죠. 해명 한 5분 정도 저를 설득을 해서 아니 담배 곰곰이 피우고 생각해 보니까
좀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주 사법부에 대한 과한 표현을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링컨이 그랬어요. 정치인의 최고의 용기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 인정하십시오. 자, 마이크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시는데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가지고, 김성태 의원님이, 뭐랄까요, 공격을 당했어요. 그 친박 단체분들 와 몰려가지고. 장소가 어딥니까? 저 선거구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강서갑 지역에 네. 있는 웨딩홀이에요. 그날 영남 향후회가 열리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영남 향후들이 다 입장하고 난 뒤에 저도 약간 행사 정시에 도착했는데, 네. 제가 차가 현관 정문 앞에 도착하니까 순식간에 왔다 그러면서 홀 로비에 여기저기 있던 분들이 이제 피켓, 이 도화지로 이렇게 쓴 이런, 용어 피켓을 이렇게 들고 한 40명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어요. 거의 두드려 맞을 건.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박 가족 단체에서 몰려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대박 가족이요? 예. 대부분 지역 박사모 중에 대박 가족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박사모 조직, 대박 가족 조직. 대박 가족. 다 이제 대박 가족이 이게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의 가족 이래가지고 이제 대박 가족인데. 분해 동산 말고 또 있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봉사단체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일을 볼 때 모임 성격이 변질된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저뿐만 아니라 이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들,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라든지 또 남경필 경기지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찾아가서 무차별적으로 폭언 퍼붓고 이제 형표 부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동영상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찾아보시면 김성태 의원이 나타났다고 몰려와가지고.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극우가 더 거칠고 더 폭력적이고요. 김성태 의원님 조1 말고도 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내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최재석 씨, 최태민의 아들, 그다음에 조용래, 임선희의 그 손주,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최용석, 네. 그리고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내부자들의 시기가 되는데 아니에요. 정말 밤에 저도 혼자 다닐 때, 저는 워낙 혼자 다니는 외로운 넉대 스타일이라서 슴슴해요, 느끼는데요. 근데 혼자 제가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네. 최용석 씨 지금 행불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방송이 정말 500만 다운로드가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 방송에서 최용석 씨가 지금 실종됐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 사촌 형인 최재석 씨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가족들도 모르고 있어요. 무슨 사단이 났다. 그래서 정말 최용석 씨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 한 달째. 그 사촌형인 최재석하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태민의 아들인 최재석이하고 사촌인데 그 한 달 전에는 하루에 서너 번씩 통화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분에 대한 신변에 대한 방송을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동안에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나마 울리던 그 전화 벨마저도 3달 전부터 신호가 끊겼어요. 신호 자체가 끊겼다. 네. 예. 그리고 이분이 80년대 말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았던 장충동 집에서 2년 반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내막을 자세히 아는 네, 사람입니다.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야인 시절에 그 많은 엑스파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내부자였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지금 한 달째 지금 연락이 두절돼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 방송 들으시거나 또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김어준이나 안민석이나 또 김성태 전 사무총장님께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이분 정말 실종 신고를 해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왜 실종 신고를 아직도 안 냈죠? 가족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안민석 의원이 또 이게 아직 한 테마를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또 이제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사람의 신변에 관련된 문제니까.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 대박 가족, 네. 뭐 박사모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그런 단체나 모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뭐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은 반대 의사를 또 표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항의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뭐 존중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또 숙명이죠. 그렇지만은 폭력이나 폭언 같은 이런 이합적 방식이나 협박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을 달리하는 의원이지만은 뭐 어떤 때는 진짜 뭐 그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로비에 가서 그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에 혼자 있으면 위험할까 봐. 그래서 타지에서. 우리 사회가 제가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통진당 이렇게 hen사된 헌재로부터의 이유가 극자적인 종북주의적 어떤 그런 정치 이념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우리 사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들을 선동하고 이 조장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참에 그런 정치 세력은 좀 정화가 되고 자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 말씀에 토시 하나 제가 관여하지 않고 100% 동의합니다. 네. 저는 100%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해산에는 또 뜻을 헌재 뜻을 같이 안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안 네. 돼요. 그건 난 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네. 지금 이분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을 아직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행동이나 또 아니 이걸 누가 처신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진 나오는데 않죠. 네, 정당 해산을 하는 게 맞느냐. 헌재 결정은 네. 헌법기관입니다. 그 끝나지- 결정은 어떤 경우든 존중해야죠. 끝나지 않는 전쟁의 저자라서 볼 때 네. 요즘 세상의 전쟁은 말로 품격 있게 하는 것이지 아니, 총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폭력과 폭언으로 하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건 100%고 정당의 해산은 그러니까 정당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혹은 지지하는 것으로 승부가 나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주제가 아니니까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에서는 가장 큰 이슈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슈. 지금 단일화는 그동안은 항상 진보 진영의 골칫거리였는데 이제 정반대가 됐어요. 될까요? 유승민 후보의 태도가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민주당의 지금 현재 당내 후보 경선이 사실상 본선에 버금가는 지금 현재 그렇죠. 병행을 지지율도 그렇고. 이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상 민주당 내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조기 대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네. 반증하고 있는 그건 내용이죠. 뭐 명백한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 선거에 있어서 이 정파 간의 연대나 또 때로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막 공격했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죠. 야합이라고 그때는. 지금은 너무 피다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늘 자랑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도 단일화 통해서 이렇게 집권했다는 그렇죠. 사실을 그건 잊어서는 뭐 안 되는 거죠. 사실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걸 원칙과 명분 없다고 안민석 의원이 특히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만큼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또 시대적 요구가 높았던 적이 없어요. 또 중요한 사실은 두 분이 너무 화목하고. 이게 제왕적 권력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폐단을 우리가 경험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진 이 엄중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조기 대선 앞으로 40일 이후에 치러지는데 제대로 된 대선 후보의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큰 수혜를 입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냥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까? 의원님, 그다음- 마이크 페넌트 시스템 예. 적용 안 할게요. 이게 말 좀 하세요. 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로서 저에게 단일화 한다 안 한다 OX를 물으면은 저는 100% 할 거라고 오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화 한다? 제가 바른정당 창당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건 위장이혼이다. 위장이혼. 단정했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 박지정 잠시 박지정당. 겨울에 잠시 헤어졌다가 이제 꽃피는 봄이 오니까 다시 만나는 거예요. 특히 바른정당이 지금 박쥐 신세지 않습니까? 지지율 5%도 안 되니까 존재감이 낮아가지고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는 소위 스몰 텐트 쳐지는 것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리그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별다른 감동 전혀 못 줄 것이고요. 결국 순실이당과 박시당 후보 간에 단일화하는 거거든요. 안민석 이게 의원, 국민들 그렇게 우습게 하는 것이죠. 방송 국민들에게 용어로서 욕먹을 짓입니다. 적절치 못한 선택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걸 또 즐기시는 김호중 이 타 공장장이나 정당을 정치로 공격하는 박지당이라고 제가 지칭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박지당이든 마시고요. 순실이당이든 그걸 그 상대당에 그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그렇게 이 공정한 방송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들은 해도 됩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확 안 들어오고요. 순실이당 하면은 딱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른정당도 아직 이게 익숙지 않아가지고 박지당이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이게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지. 당사자들끼리 그러더라고요. 당사자들끼리 역시 상대당을 끝나지 않은 공격하면은 전쟁 저자의 수준을 오늘 여기서 역력하게 그대로 저의 잡고. 수준은 국민들 수준이고요. 저를 폄하하는 거는 국민들을 폄하하는 이렇게 겁니다. 그렇게 방송하셔가지고 100만 부 이게 제가 소위 판매되겠습니까? 흑수저 유학파인데요. 석사 박사를 제가 미국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링컨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번 대선은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들이 만들어낸 대선이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의원님 겁니다. 첫 박사를 미국에서 하셨어요? 6년을 제가 미국에서 영어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십니까? 흑수저. 그것도 참 이상한. 흑수저 유학파인데요. 안민석 의원의 저 상상도 못했어요. 안민석 의원의 미국 박사 논문을 저를 제가 폄하하는 오늘 좀 거는 촛불을 검증을 폄하하는 했어요. 것이고요.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순실이당하고 박지당의 이 후보 단일화가 촛불 민심들을 봤을 때 이게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촛불 민심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에게 욕먹을 짓이에요.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집에 안민석 의원 사모님 참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고 그런 가운데 내조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소문나 있는데 안민석 의원 사모님이 그렇잖아요. 목요일날 이 방송 출연을 하기 전에 항상 늘 당부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네. 당신 김성태 의원께 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디스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그리고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단일화를 하는 게 이번 대선을 진보 보수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의와 불의의 그런 대선이고 원칙 대 반칙, 상식 대 몰상식의 그런 대선 프레임이에요. 뭐 좋은 용어는 다 이제 선택했고 그 용어 선택의 종착역은 문재인 전 대표의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에는 저분이 안 저랬어요. 국회의원 4선 되면서 대선 몇 번 치른 사람이지만은 어느 후보에게도 줄 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줄 맞으면 줄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이 수도권 내리 4선의 명예를 이렇게 찾았는데 안민석 의원님, 내가 이 인생 선배라서 한 말씀 드린 거는 어디다 줄 서버리면 그거는 정치 생명이 단축되는 길이에요. 저에 대한 폄하는 국민과 촛불에 대한 폄하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제가 4선 만에 처음으로 당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직능위원회 의장인데요. 이건 전국에 의사,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조리사, 영양사까지 전국에 400개 단체를 총괄하는 직능위원회 의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4월 3일 날 월요일 날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엄중 중립을 지키겠다. 이걸 제가 공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줄 서지 않았어요. 선거 체제에서 직능위원회 의장을 맡는다는 것은 예.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거랑 굉장히 중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아닙니까? 아주 큰 자리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당에서 안민석 인품과 의원은 신뢰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이 직능위원회 의장 못 맡겨요. 그래서 안민석이한테 맡기면은 어느 캠프에 줄 서지 않고 중립적으로 이 400개 조직을 관리할 것이다. 예, 사선만에. 그런 믿음을 당에서 가졌기 때문에 저한테 준 것 같거든요. 보세요. 처음으로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의 가장 1등 공신인 안민석 의원을 당이 이제 제대로 평가하고 이제 예우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것도 이분의 판단이 없으면 안 돼요. 문재인 전 대표의 판단이 없으면은 어떻게 안민석 의원이 직능위원회 또 의장을 맡습니까? 이분이 이제 벌써 저렇게 상태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징조예요. 또. 저분이 계속 그냥 이게 무관 이렇게 그런 정직한 또 정도 있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가면은 내가 볼 때는 가만히 계시면은 문재인 전 대표 딱 되는 거 하자 없는데. 저희 당의 탁월한 선택을 저토록 이렇게 폄하를 하니까 지지율이 5%도 못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입사 16년 만에 계속 평사원 하다가 갑자기 이사된 겁니다, 거의. 이사가 이사가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뭐 CEO입니다. 사장급 이게 워낙 CEO예요. 직능위원회 의장은 대선 때 당대표가 맡는 거예요. 아마 보십시오. 조만간에 안민석 의원이 매주 목요일 아침 이 방송마저도 출연이 어렵다고 전화하자고 이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뭐냐?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조기 대선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미 문재인 후보 캠프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줄대기 시작하면 저분 이제 못 견딥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줄대기 시작하면 왜 못 견딥니까? 저분이 네. 한편으로는 저렇게 또 마음이 강직하고 집념도 강하지만은 네, 마음이 약해서. 인간적인 접근에 또 잘 무너져요. 아, 여기저기 또 그러니까. 청탁을 들어주다가 그래.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절대 그런 사람들 오면은 저한테 예? 자꾸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리사선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이 여야 정치인 중에서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인품이 가장 훌륭한 거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분은 특전사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이에요. 하늘날은 전투기 파이로트들이 전부 다 제가 키운 제자들이에요. 근데 저나 문재인 후보는 안보의식만큼은 철저하게 검증된 참 사람들이에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군요. 안민석 그렇다고 의원이 이재명, 안희정 두 분도 안민석 굉장히 훌륭한 의원이 후보들이에요. 두 분 다 가장 제 이제 친구들이고. 문재인 전 대표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쟁자가 안철수 의원이에요. 예. 이 안철수 의원을 디스하려고 하니까 거리가 없으니까 지난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방송에서. 혼밥한다고 해가지고. 혼밥한다고 비판한 사람이 바로 안민석 의원이에요. 그래 또 사과했지 않습니까? 사과가 아니라 실제 국감 예? 한 달 동안에 아니 그 저희들하고 밥한번 이유가 먹었던 건 잠깐 얘기 사실이죠. 들어보세요. 안민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디스한 이유가 국회 교문이 같은 상임위에서 밥 안 사줬다고 디스한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저한테 안 사줬다 한 게 아니라 저희 야당 의원들하고 밥 한 끼 안 먹었고 차 한 잔 안 먹은 거 이거는 맹자왈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정치는 인간을 만나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되죠. 대선 맹자 후보가 많이 그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같은 상임위 의원들하고 차 한 잔 같이 하지 않는 차가 아니라 이건 지난번은 심각한 밥이라 문제거든요. 그랬죠. 밥. 밥도 한 번도 안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밥 먹자고 하지도 않았어. 내가 빈말도 안철수 안 했어. 의원에 가까운 사람 동료인 내가 의원한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친한 의원님한테만? 후배가 아니야. 있는데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후배한테 안철수 의원 그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안민석 의원 같은 교문에 있으면서 밥을 안 사줘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게 됐냐고 내가. 그런데 저런 분이 어찌됐든 간에 참 문재인. 밥을 못 얻어먹어도 적게 문재인 전 폄하하는 거는 대표가- 촛불과 국민을 폄하하는 것이고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23일 동안에 안철수 의원은 같은 상임위 교문위 위원들 야당 의원들하고 차 한 잔 밥 한 번 안 먹었고 차 한 잔 하자 밥 한 번 먹자는 이야기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예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속기록에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근데. 나 세상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아이, 않았습니다. 국회 올해가 헌정 이제 70년 가까이 되잖아요. 70년 가까이 되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밥 차 안 먹었다고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거는 난 그런 기록은 지금까지 내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디 방송에다 대고 속기록 찾아보라 그럽니까? 아니, 근데. 내가 뭐 오늘 안철수 속기록은 의원을 제가 잘 적극적으로 실수했어요. 대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 우리가 아니라 국정감사 동안에 교문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르재단, K재단, 이 배우에 최순실이가 있다. 최순실은 박근혜하고 한 몸이다.
의원들이 한 달 내내 공격을 하고 우리가 이 비선 실세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에 제가 정말 속기록을 봤어요. 우리 보좌관들하고 다 뒤졌는데 안철수 의원은 여기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여기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안민석 의원 주장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이거 이거는- 해명해야 됩니다. 왜 진실과 정의의 이 길에 동참하지 않았는지. 왜 또 갑자기 또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공정한 방송이 안 돼요. 국민의당 안철수를 대변하는 여기 의원이 방송에 같이 나왔을 그런 내용을 주장하면은 그건 맞는데 내가 지금 안철수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금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여기서 안민석 의원은 바른정당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거는 당을 챙겨줄 그건 여유가 없습니다. 적절치 못해요.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속기록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결론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그러면은 후보로서. 안민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나 안철수 국민의당이나 다 한 통속이다 이거죠. 순실이당, 박지당, 철수당. 요 이제 빅텐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방해한다는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대해서도 안민석 이게 의원의 촛불 민심을 거역하는 겁니다. 명분 지금까지의 없는 천일간의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집필하면서도 오로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대통령 특히 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하고 또 준비한 걸로 아는데 이제는 저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은 끝났으니까 이미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가는 길에 한마디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은 이제 들이박는 거죠. 이제 뭐 오해와 끝장을 폄하고요. 보겠다는 제가 거예요. 드리고 싶은 모든 제 말씀은 끝나지 않은 전쟁, 최순실 천일 추적기 그 책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은 전쟁에 이제 안철수까지 끌어넣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맞아요. 그렇죠. 단일화는 됩니까, 근데? 저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번 대선은 하나만 합니다. 드디어 이제 발톱을 드러내셨네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거죠. 위장이혼의 발톱을 드러내셨어요. 아니, 안민석 의원님. 안철수 의원. 만일 후보 단일화 하면은 그거는 정의 저 아니고. 보고 지금 안철수라고 그러셨어요? 네? 상당히 뭐가 도둑질하다가 들킨 저렇게 당하지. 김성태 의원님이 당하면은 네. 콧구멍을 좀 벌렁벌렁해요.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법약권 저는 단일화 안민석이고요. 후보하는 단일화 저는 하는 남들하고 밥 잘 먹고 그게 술 정의롭지 잘 못한 마셔요. 일이에요?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 여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들어왔어요. 시간 다 됐네요. 네. 인사하시죠, 두 분. 오늘은. 예, 처음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이었습니다. 겸손하세요. 김호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BBK 대표였던 김경률 씨가 어제 강제 추방됐습니다. BBK 사건은 한국말도 유창하지 못한 한 재미교표 청년이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한 업체 사장에게서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받았던 사실부터 사건 전체가 의혹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당시 검찰은 1위 지지율의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죠. 사실 국민 다수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사가 면죄부 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에 뽑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명박에 투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투표한 것이다. 비리가 있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왠지 내 부동산, 내 자산이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자신의 욕망에 투표한 것이다. 보수는 능력 있는데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청렴한데 분열로 망한다는 오랜 프레임이 있습니다. 부정의 힘으로 그 덕에 발휘되는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요?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간다는 거, 그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이번 대선에선 저 오래된 프레임이 산산조각나는 대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 예. 지금으로부터 2시간 반 후네요. 10시 반에. 예, 3시간 반 후요. 그렇군요, 3시간. 더하기 빼기 하시면. 네네. 오늘 발음은 생보다 잘 안 된다 싶었으나,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더하기 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3시간 반 후에. 네네. 이 관련 뉴스가 이제 많죠, 아주. 예.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열립니다. 포토라인 마련돼 있는데요, 법원에요. 메시지를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시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왜냐면은,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예. 네, 이미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취재진 포토라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혜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곡으로. 자신들은 순수하고 그쪽은 자신들은- 순수하지 않다, 그렇죠. 이거죠.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나온 사람들인데,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덤태기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부대를 지목한 거죠. 네. 이런 일도 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 이분들은 계속 자택 앞에 있을까요? 구치소 앞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네, 자택 앞은 한동안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요. 네, 거기가, 예. 거기 이제 없다면,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좀 편해지겠네요. 그 앞에 주민들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바로 붙어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서요. 안전상의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서 이제 폭력적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네. 기자들을 때린다거나. 실제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때린 자기들끼리 사람들. 싸운다든가. 소리도 소음이지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손봉규 변호사가요, 어제 검찰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난주 22일,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던 때만 하더라도요, 검찰 가족에게 경의 표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또 입장을 바꾼 거죠. 손 변호사는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데, 검찰이 이를 뇌물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변호인단이 일관된 전략이 뭔지,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그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큰 사건에, 중요한 사건에 메시지는 일관돼야 되고 전략도 항상 유지돼야 되는데, 그때 바뀌니까.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요, 똑같은 검찰을 향해서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가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네, 일주일 만에 바뀌었죠. 이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에요.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그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건 그때그때 반응해야 되니까 변호인단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세월호 관련 뉴스 뭐 없습니까? 네, 오늘 원래대로라면요, 세월호가 목포를 향해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계획이요, 불투명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현장의 파도가 계속 높아서 오늘 오전 5시 현재까지도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동물뼈 소동에 이어서요, 현지 날씨까지 나빠지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서둘을 이제 배가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더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하에서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다는 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외부 출입문, 그 바로 앞에 포토라인을 보통 치거든요. 주요, 피의자들이 올 때. 저도 이 포토라인을 많이 썼습니다만. 거기에 쓰게 되면 마이크를 반드시 들이대죠. 대부분. 근데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무슨 자범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본인이 싫더라도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거든요. 그냥 뭐 대통령 특권 누리라고 대통령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아무 말도. 예, 지난번에도 아주 짧게 8초 하고 갔습니다. 국민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예, 있었으면 원래 지하로 가게 돼 있는 것도 그냥 정상적인 출입문으로 가려고 했겠죠. 말을 하려고. 근데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는 거죠. 예.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고 일반 국민들에게. 근데 지지자들에게는 또 할 말이 있어요. 보니까. 예, 대신에 지지자에겐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지난 27일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건가요? 김주복 근해동산 회장한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박사모 말고 또 다른 이제 팬클럽이잖아요. 근해동산. 네, 2008년에 만들었더라고요. 뭐랄까요. 그 팬클럽 명이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해동산. 예, 팬클럽 이름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웃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보냈다 따로.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도 박사모에 100만 통의 러브레터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자신의 팬클럽과만 소통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자,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끼리도요, 싸움이 일어났었는데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가 애국이란 이름으로 단체를 알리려고 덤벌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엄마부대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부대 회원들이요, 우리가 좌파냐 이렇게 소리치면서 싸움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동 언론에 보도돼 왔던 그 돈을 받고 동원됐다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자, 세월호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미수자 수색 관련해서요, 새로운 두 가지 변수가 생겼다라고 어제 JTBC가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가 뻘과 3km 이동 경로입니다. 동물뼈는 뻘과 뒤섞인 채 발견됐거든요. 네. 미수습자 유해는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맞는 이야기입니다.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뻘을 막 퍼가지고 포대에 담잖아요, 그냥. 네,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포대에 담기 바쁜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배가 나왔고,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3, 4일 더 걸려서 무쇠 도착하는 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미수습자 가족들도 이게 당장 빨리 되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서두르는 거예요. 정부가 선체 조사하기 전에 실내 조사 관련해서 뭐 5일에서 10일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한 달 이상 잡았었거든요. 그전에는 무조건 길게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면 짧게 잡아서 한편으로는 지금 정치권이 이제 대선 정국이라 이런데 뛰어다니면서 신경 못 쓰는 이 기간 내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급합니다. 정부가 정반대로. 그러니까 불신을 사는 거죠. 계속. 예. 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가능하면 빨리 찾아서 미수습 유해들을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가족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가족이 괜찮다잖아요. 잘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해달라고. 자, 다음은 지금 이제 대선 정국에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최순실 관련 뉴스 말고 대선 경선 관련 뉴스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충청권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1위를 차지했는데요. 47.8% 득표했습니다. 이 충청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었거든요. 그 지역 지지율. 최근에는 뭐 좀 앞서긴 했지만. 근데 이제 안희정 의사가 역전을 한다면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해서 사실은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예. 네, 결선 투표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낮아졌다고 말하는 거지 사실상 결정됐다고 말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이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거든요. 안희정 노지사가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다면 PK는 네. 근데 이 궁금한 거는 이 동물뼈 결국 이제 돼지뼈 이거 족발뼈거든요. 네. 18cm나 되기 때문에. 네, 족발뼈인데 전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왜 족발뼈가 나왔는지. 이건 굉장히 의외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작업자들이 족발을 시켜먹고 버린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닐까요? 바로 옆에 작업화가 같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네, 동물 돼지를 싣지는 않았다고 했으니까. 예, 해수부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워낙 파악하지 못한 정황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동물뼈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게 족발하고 뼈하고 사람 뼈하고는 보자마자 다르거든요. 대단한 전문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데 예,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현장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었다라는 네. 방증이죠. 그냥 작업자들만 있었고 참 어설픈 대응이에요. 지금 해수부가 선체조사위원회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요. 가족들과, 예. 어제 팽목항 찾았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그런데 10분 만에 가족들이 오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합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예. 가족들은 합의문에다가 미수습자 수색 방식을 가족들과 사전에 합의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수습자 수습 최우선으로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조사위 쪽에서는 합의는 권한받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라고 밝혀서요. 아니 저는 가족들은 이해가 가요. 가족들이 정부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태 이 3년간이나 이렇게 질질 끌어왔고 지금 뭐 뼈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유실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유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벌써. 계속해서 드러나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미수습자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방식도 합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해수부가 조사위 측에다가 이 수색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사위는 또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맞아요. 양쪽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이건 정부가 권한을 선체조사위 쪽에 주든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해수부가 합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몇 명 내세우고 해수부는 뒤로 빠진 거거든요. 예. 선체조사위는 잘못이 없어요. 여기서는. 가족들도 요구할 만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뒤에 숨어버린 거죠. 현재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건. 정부가 잃은 신뢰이고요, 이게.